국회 법사위가 야당의 반발 속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0여 개 법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절을 위해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구체화하고 범야권은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 법안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4세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으로 허위 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슨 민간 사실 확인 단체가 이거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2일 날 첫 번째 상정되는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23일 날 필버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23일 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유아 입학시험 금지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법사위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이 방대하고 중대한 만큼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을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보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를 정치에 악용한 윤 전 대통령이 대가를 치르도록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만 130여 개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라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보상안을 제시해도 부족한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또 그 이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석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수석 부대표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법안 개정 절차에도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속도를 내며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부터 만들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이번 주 내로 실무 조율을 마치고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관철을 위해서라면 단식과 삭발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개혁신당과 함께 야당 공조로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역시 통일교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민중기 특검의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특검을 겨냥한 별도의 특검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 추진에는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멈춰선 재판들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정만 골라주기는 법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 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정권의 역사 왜곡 신호탄으로 보고 바른 역사 지키기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역사 개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기자와 함께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지방선거 준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국회에 입성했던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줬던 공천혁명, 선거혁명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혁명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대표는 후보 선출 과정 또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번 지선에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실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결된 경선 룰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1차 예비 경선을 100% 권리당원 경선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이 본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우려하면서도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거머쥔다면 이 당대표 재선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층보다 부동층이 캐스팅 보트를 쥔 한국 선거의 특성상 민생과 관련된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민생 경제, 부동산, 일자리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70%에 육박한다면서 이 민생 정책 승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 앞으로의 민생 정책 경쟁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후보로 대진표가 꾸려졌죠. 언론들의 이른바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등의 후보들을 구분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보궐선거가 개파전으로 해석되는 양상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공약들을 약속한 후보들과 이재명 정부와의 단합을 더 강조한 후보들로 나뉩니다. 오늘 민주당 당무위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 의결을 마쳤고 어제 후보 등록 마감 뒤에 캠페인 첫날을 맞은 이 최고위원 후보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선거운동에 나섰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준호, 전현희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우는 선거입니다. 네. 먼저 친청계 후보부터 살펴보면 이 당의 조직부총장을 지낸 문정복 의원은 얼마 전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을 약속했고 이성윤 의원은 당원 주권 시대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후보들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그리고 원외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모두 이 정청래 대표와 정부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면서 당청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는 투표 방식이 꼽히는데요. 이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가 합산이 되는데 유권자 한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 2명, 즉 2표를 행사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른바 비당권파,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 3명의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이 다른 방향으로 향할 경우에는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23일 1차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이 3차례의 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1월 11일 2차 합동연설회와 함께 최종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그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상황인데 어제 추천권이나 수사 범위 등을 놓고서는 그 이견이 나왔었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견이 좀 빠르게 좁혀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해 이 보수 야권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특검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지 엿새 만인 어제 이 원내대표 간 첫 회동이 있었고 오늘도 실무 협의를 위해 양당이 서로 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통 특검을 띄울 때 쟁점이 되는 건 이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는지의 추천권과 이 어디까지 수사할지를 정하는 수사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양당 역시 이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당초 국민의힘은 변협과 대법원장 등 이 법률 전문가의 추천권을, 이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자신들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률 전문가가 특검을 추천하되 그 후보자들을 개혁신당이 소수로 압축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수사 범위 또한 민주당 인사들의 의혹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선 이 양당이 모두 추가로 공동 발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연대 움직임이 있자 지방선거에서 보훈보수 야권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당 사이에 그래도 온도차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두고 이슈가 됐었죠. 이후 통일교 특검법 발의로 두 정당 원내대표가 이 취임 이후 처음 자리를 마주 앉은 데다 이 향후 정책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정치권에선 범보수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 초선 의원은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합쳐야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이른바 반명연대로 지선 승리에 총력을 다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은 선거 연대는 죽어도 안 한다. 이 연대를 위한 조건도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노선 변화를 전제로 한 질문에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잘 되면 우리한테 연락이 없을 거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이 천하람 원내대표도 정책 연대를 할 때마다 선거 연대 얘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 전 정책 연대마저도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샤부카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려인 역사의 계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우즈벡이 중앙아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추켜 세웠습니다. 앞서 상하원 의장을 만나 강조했듯이 핵심 광물과 공급망, 보건과 제약 등 다방면의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양측이 작년 6월 달에 체결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 약정을 토대로 핵심 광물 그리고 공급망 관련해서 더욱더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벡이 가장 신뢰하는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라며 코리아 데스크의 조속한 설치와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약 17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즈벡에 있는 만큼 고려인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즈벡 내 마련되는 고려인 역사박물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립되면 현재로서는 중앙아시아 유일한 고려인 역사박물관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고려인 협회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체 50만 고려인들의 역사가 잘 모이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즈벡 순방을 마친 우 의장은 오늘부터 튀르키예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의석수 비례에 따라서 비교섭단체가 2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당 윤종호 의원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기후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장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재해나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토론을 통한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책 수립 시 해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만나서 포지티브 경선을 해서 후보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 대표가 그동안 엄정한 중립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규제만 남발되고 공급은 지연돼 오히려 서울, 경기 곳곳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로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예측 가능한 세제 운영 원칙을 회복해 세금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장동혁, 한동훈 전면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등에 들어가면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성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아마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과연 지금이 적절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당력을 모두 모아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했을까? 친한계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의 논의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발언으로 응수해 사실상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내부의 적 1명은 역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김정일 전 최고의 발언을 가지고 저렇게 중징계를 한 거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지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브릿지 삼아서 당원 게시판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계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며 당원 게시판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름을 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지금 덮으면 지방선거 직전에 또 불거져요. 당사자가 가족한테 전화해서 1분이면 확인 가능한 걸 확인을 안 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으니 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내 갈등을 봉합시킬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모든 권한을 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어제 김문수 전 장관과 만나서 손을 맞잡은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이 장 대표를 향해 맞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인 거죠. 당무의 징계 권고와 당원 게시판 조사 등에 대한 당내 여론이 이후 장동혁 대 한동훈의 전면전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자주 대 동맹 신경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기 시작한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통일부와 외교부는 NSC 구성과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을 두고 부딪혀왔습니다. 급기야 그제 한미 양국이 북핵 등 대북 정책 조정을 위해서 개최한 회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면서 갈등이 표출된 겁니다. 회의 명칭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통일부의 비판에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됐습니다.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NSC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약간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뚜렷한 중재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던 대통령실이 어제 자중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 내에선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외교부가 대미 외교 지원을 담당하면서 그런가 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여권 내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주파와 동맹파로 이분하는 접근은 저는 반대합니다. 굳이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통일파의 길을 가겠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입장과 또 동맹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이 가운데 내일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직접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그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걸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한 특검 이걸 연합해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이 네.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5개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죄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송 기자님 생각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대법원에서 입장 정리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아니고 예규를 만들어서 일단 2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부터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그 재판을 맡게 되는 재판부에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은 다 다른 재판부로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외환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사실상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는 것 말고는 전담 재판부 제도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잘 됐고요. 좀 아쉬운 건 이 진작 좀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법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긴 하겠죠. 그런데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게 법률로 새로 만들어서 뭐 대법관들하고 대법원장이 어차피 거기서 의논을 해서 재판부를 정하도록 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배당 무작위 배당을 해서 내란 외환 재판만 전담하도록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건지 실효성 차원에서. 네. 뭐 그래서 주말에 좀 민주당 지도부하고 뭐 이렇게 이른바 당정대 뭐 이런 기구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뭐 입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요 사안은 뭐 언급 안 하셔도 될까요? 그거는 그냥 민주당의 어떤 주장이죠.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의 네. 주장이죠. 네네.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글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담 재판부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3 비상계엄 때문에 이 내란 외환 사건이 워낙 중대하니까 일반 국민도 뭐 전담 재판 같은 게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네. 다른 모든 사건들을 다 무슨 전담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나요? 네네. 별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설치 방침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또 추진 상황 뭐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게요. 이게 전담이라고 하니까 네.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전담 재판부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것도 전담 재판부죠. 이름은 똑같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달라요, 두 개가. 네.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겠다는 거는요. 기존 재판부를 전담으로 맡기겠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 재판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성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우연 논란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법원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재판부 이미 있는 재판부에다가 그 사건을 배당을 해서 무작위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은 딴 데로 넘기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연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재판부를 법관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추천 의원들이 판사를 추천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거예요. 무작위 배당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연성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름은 전담이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한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를 놨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제 입장은. 네. 그런 거고. 근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뺐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인사해놓은 재판부에다가 이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이 확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2심부터 적용을 하는 그거는 같아요. 네. 그거는 같은데 둘 다 같고. 문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느냐 기존 재판부를 활용하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차별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게 있고, 뭐 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전담 재판부 그 국민의힘 주장은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 그거는 그냥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우연적인 걸 만든다고 하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에 맞서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거에 불과하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란 청산 완수를 내세우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구체화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제 종료가 되는 28일 이후 의원총회에서 2차 특검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는 통일교 의혹이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 통일교 의혹이 점점 불거져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특검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뭐 검찰 이런 뜻인가요? 특검은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제 특검의 의미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하고 뭐 이게 특검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무속 불위에 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시킨 거 아닌가요? 네. 내년 10월인가 되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런데 뭐 사건만 생기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그럼 검찰을 왜 없앴죠? 그게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국민 정서상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도 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일인가? 좀 회의적이고요. 이게 네. 민주당 안에도 이제 그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럼 검찰청을 없애놓고 왜 특검을 계속 하냐? 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주 의원총회 뭐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가시화될지는 의원총회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봐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는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요. 네. 그런데 뭐 정당의 뭐 주인이 당원이긴 하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전국 선거도 치러야 되고 네.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좀 과하다라는 여론이 많으면 민주당이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좀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종합특검 추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의문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저는 그거와 또 다른 차원에서 자 그러면 당 밖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죠. 그런데 경찰 수사가 과연 민주당 핵심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요.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미진하다고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통일교 특검은 이거는 별 의혹이 없으니까 안 하자고 그러고 이게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별로 공감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내에서도 반론이 있지만 당 밖에서도 통일교 특검은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은 종합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적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네. 그 두 가지를 뭐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안 하든가 이러면 몰라도
김건희 특검은 추가 종합특검을 하고 통일교 특검은 외면한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많은 악영향을 미칠 거요. 물론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가 다 그냥 묵살하고 갈 거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오의석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 이걸 전적으로 외면하고 민주당이 독주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특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물타기다. 내란 재판의 그건 민주당 주장이죠. 주장이고. 민주당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물타기가 아니고요.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통일교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 어프로치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관련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 부분만 했잖아요, 수사를.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한 부분은 또 다른 특검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 전담재판부의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 통일교 특검은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근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회동 이후에 통일교 특검법 공조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실무 조율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제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교 특검 그렇다면은 뭐 저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송 기자님. 글쎄요, 좀 민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나 이 숫자가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근데 원래 이제 특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찬성이 되게 많습니다. 뭐 뭔가 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당위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봐야 돼요. 이를테면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또 실제로 안 했죠. 지금 보면 그때 다 뭐 불기소하고 뭐 무혐의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 특검이 다 기소하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명분이 있었는데 이 통일교 특검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기는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찰에서 어차피 검찰청은 폐지되고 앞으로 수사권은 우리 경찰이 행사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일종의 그 수사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건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특검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여야 의원들한테 이른바 어프로치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한 사람은 그 중에 일부고요. 또 그나마 지금 뭐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 내가 준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윤영호 씨가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봐가면서 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여론을 살펴가면서 이 특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워낙 의석이 압도적이라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합쳐서 특검 뭐 하겠다고 해봐야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야당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을까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 돼봐야 알 수 있어요.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통일교 특검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교 특검 사안이 좀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론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의 보배다 이렇게 이제 언급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친한계의 징계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체제에서 현재 이제 개파 갈등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통합과 분열 좀 어느 길로 선택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장동혁 대표 리더십 뭐 좀 평가를 해볼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그 기조를 지방선거까지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들어서면 본인도 확 달라진다.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했죠. 지금은 예.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고 내년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 그 인사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는 그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지금 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럼 내년 한 달 뒤에 다 뭐 당직에서 배제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장동혁 체제에서 내년 들어서 본인이 뭐 중도층에 소구를 하려고 그 뭔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려고 해도 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당직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으로 전환이 잘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선거는 어떻게 치를까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그 쉽게 네. 중도층의 그 중도 확장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계를 뭐 그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징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결국 이게 분열로 가는 거지 통합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내년 초나 뭐 이때쯤에 뭔가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네.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아 장동혁 대표가 그 중도를 향해서 지금 입장을 크게 바꿨구나 이렇게 인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만약에 장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지금 없다. 오히려 역주행하는 느낌이 더 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앞날이 네. 결코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에 언급한 게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뭐 몇몇 워딩이 있는데 50명의 외부 적보다 이제 1명의 내부 적이 더 무섭고 고름을 짜내겠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세한 상황인데 하지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 비판 세력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사람을 왜 고름에다 비유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폭언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장동혁 대표는 내가 다 생각이 있다, 네. 뭐 지켜봐달라 하는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힘 안의 강성 지지층이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미워합니다. 네.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지금도 당사 앞에서 매일 그 시위해요. 한동훈 뭐 쫓아내라고. 네.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강성 지지층이 얹혀서 막 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라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어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매우 불행하게 그냥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냥 막 다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저도 이 내려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김문수 후보 얘기는 네. 김문수 전 후보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끔찍이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분열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뭘 올린 게 좀 이상하죠. 잘한 건 아니죠. 그럼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일종의 사과 안 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걸 계기로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의힘 좀 강성 당원들은 한동훈을 용서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이 안 남았는데 내년 분위기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가겠다고 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태 강덕구 의원 그리고 유동철 지역위원장은 친명계의
친명계 또 문정복 이성윤 의원은 당권파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른바 명청대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3주 후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개파 구도 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뭐 이게 또 지방선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간단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근데 어차피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치르는 거는 맞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보입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을 3명을 뽑잖아요. 예. 3명을 뽑는데 2명을 친명계가 차지하느냐, 친청계가 차지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의 헤게모니 이걸 놓고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약간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명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어차피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2명을 친청계로 그 당선을 시켜서 내년 8월에 대표 재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2명을 가져가느냐, 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조금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좀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될지 그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명청대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앵커께서도 당권파라고 표현하셨죠. 네. 이게 대전이 되려면 한쪽은 친명이고 한쪽은 친청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뭐 반명이거나. 네. 근데 지금 당사자들이 펄쩍 뛰어요. 이를테면 뭐 당권파로는 문정복, 이성윤 이분들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그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정권 초기에 어떻게 반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지만 이 어떤 권력 투쟁으로 이제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뭐 그런 성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내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개인기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걸로 봅니다. 꼭 어떤 뭐 친명과 뭐 당권파의 대결 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누가 당선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명청대전 프레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과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25일. 그렇죠. 방송이 없죠.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년 신년에 이제 뵙게 될 텐데 두 분의 그 올해 소회 뭐 짧게 듣고 또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일종의 그 적대적 공전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이렇게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하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장동혁 대표 본인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쪽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민주당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전체로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요새 좀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매우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덮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올 한 해가 이제 사회적 또는 정치적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점이죠.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이 정도의 어떤 역동성을 보인 그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뭐 정상에서부터 바닥까지를 모두 경험한 그런 한 해가 돼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분열이 정말 극대화되는 이런 그 한 해를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은 이렇게 마무리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분열보다는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쪽으로 정치인들이 좀 힘을 써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기대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아까 특검 얘기를 했는데 자 민주당이 이제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국민들은 좀 거꾸로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하고 다른 특검은 지금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사이에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 이 차원에서 특검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정말 좋은 논평 감사드리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대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